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include와 require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HTML 버전하고 달리 PHP 버전에서부터는 우리가 외부에 공통으로 쓰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HTML은 상단에 반복되는 게 뭐 헤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단에서 이 닥 타입부터 해서 뭐 여기 바디 전까지 또는 제목까지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HTML 버전에서는 얘를 별도의 파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파일에 뭐 메뉴가 바뀐다거나 또는 다른 요소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 그게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수십 수백 개의 파일을 다시 열어서 헤더 공통으로 불러올 상단의 파일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사이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PHP에서는 include와 requir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펑션으로 해서 작업했던 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s php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home php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 해서 home php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반복되는 코드는 어디까지로 볼 거냐면 여기 h1까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폴더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공통의 파일들은 불러올 거는 어디에 만들 거냐면 new folder 해서 inc 폴더에다가 넣어 볼게요. 거기에다가 새 파일을 header php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잘랐던 걸 붙여넣기 하되 여기에서도 각각의 이 파일을 불러오는 페이지의 제목이나 상단의 타이틀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여기에 변수명이 출력되라고 할게요. 변수명 타이틀이 출력되라고 해주고 마찬가지 이 부분에도 타이틀이 출력되라고 하겠습니다. 자, 헤더 php를 만들었으니까 홈에서 여기에서 php 구문을 이용해서 이 안으로 include 함수를 이용해서 어디 안에 있는 inc 폴더 안에 있는 header php를 불러 오겠습니다. 자, include 함수는 여기 매개 변수로 불러올 파일에 경로를 넣어주면 작동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도록 하기 전에 일단 아까 얘를 불러올 때 이 타이틀을 홈이니까 홈이라고 지정을 해서 제목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기에서 홈이야 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서버 로컬호스트에서 홈 php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과 같이 타이틀 아까 헤더 php에서 여기에 타이틀과 그리고 h1 얘의 제목이 출력되라고 했으니까 화면처럼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도 확인을 해서 지금 홈 php에는 상단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 inc 폴더 안에 있는 header php를 실행해 라고 한 거고 header php의 내용이 여기에서 실행이 돼서 온전한 닥타입 HTML의 닥타입부터 해서 HTML 문서 여기까지 잘 불러왔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눈여겨볼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헤더 php에서 변수명 타이틀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지금 3번 라인에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2번 라인에서 변수명 타이틀의 값은 홈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밑에 3번 라인에서 헤더 php가 실행됐으니까 이 코드가 이 변수명을 출력하는 코드가 변수명을 지정한 다음에 있으니까 에러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만약에 얘를
제가 여기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됐는데 그럴 때는 title이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undefined variable에서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은 반드시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도 에러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되냐면 header php만 단독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inc 폴더 안에 있죠. inc 폴더 안에 header php를 실행해 보면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타이틀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서 변수명 타이틀에 뭐가 담겨 있다고 지정한 적이 없죠. 헤더 얘만 실행이 되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헤더 php 상단에서 php 구문을 이용해서 저 변수명 타이틀의 값이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타이틀이 만약에 안 지정되어 있다면 빈 값을 지정을 하면 에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문을 작성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는 타이틀이란 변수의 값을 빈 값을 넣어 보려고요. 그럼 조건은 뭐냐면 이 변수명 타이틀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지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수를 뭘 쓸 수 있냐면 php에서 isSet 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isSet 뒤에 있는 이 변수명의 값이 지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true를 반환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false를 반환해요. 지금은 만약에 지정돼 있으면 빈값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 조건에 반대니까 앞에다가 느낌표를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적어주면, 그러고 헤더 php를 단독으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빈값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다시 홈을 열어보면 홈에 가서는 새 문서를 열고 해볼게요. 홈에 가면 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변수명 타이틀의 값은 홈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고 이 헤더 php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타이틀 안의 코드와 h1의 코드가 우리가 지정한 변수명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저는 헤더 php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에 변수가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지정이 안 돼 있는지 에러를 보고 수정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얘도 그냥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홈을 볼게요. 이번에는 푸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했던 거에선 푸터가 뭐 두 줄뿐이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푸터를 불러오는 식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php include inc 폴더 안에다가 푸터라는 php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불러오라고 하고, 얘를 잘라서 inc 폴더에 가서 새 파일 푸터 php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붙여넣기 하고 홈도 저장하고, 네, 이렇게 했고 다시 홈을 새로 고침해보면 온전하게 개발자 도구도 확인을 해보면 어디까지 닫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바디와 HTML도 잘 닫혀서 온전한 문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php와 그리고 푸터 php를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함수도 불러와서 함수도 공통의 파일을 만들고 불러와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함수로 불러올 부분은 sum 함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수의 값을 온전한 모양대로 출력해주는 지난 시간에 만든 output이라는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increment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저 세 개의 함수를 inc 폴더 안에 functions php라고 만들어 볼게요. functions php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홈에 썼던 함수들만 모아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 pr에 썼던 거는 다 버리고 sum 함수 잘라서 가보겠습니다. php는 써줘야죠. 자, 이 문서 안에는 다 php 구문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닫아도 돼요. 이렇게 안 닫아도 됩니다. 그냥 오픈한 상태로 둬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um에다가 일을 시키면 출력이 되는지, 변수명 sum에다 일을 시키고 얘가 되는지는 그냥 두고,
그래서 functions php를 여기에서 불러올 때 에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볼 거고요. 배열을 하고 배열의 값을 펑션 모양대로 출력해줘 라는 이 펑션도 functions php에 넣어주고, 그래서 배열을 만들고 이거의 원래 모양이 어떤 건지 out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도록 해봤고요. my function 얘는 뭐 변수 만들고 출력하는 거였으니까 그냥 두고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뭐 함수를 만들긴 좀 그러네요. 정적 변수도 보면 얘를 잘라서 이것도 잘라서 functions php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 그러면 functions php는 sum, output, increment라는 함수 3개가 저장돼 있고, 여기도 뭐 3개 다 출력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서 이번에는 뭘 써볼 거냐면 require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문법은 똑같습니다. inc 폴더 안에 뭐를 불러올 거냐면 functions php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폼을 새로 고침해 보면 지금 배열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30이 잘 출력되고 있고, fruits라는 배열의 원래 모양도 out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잘 출력되고 있고, increment 할 때마다 변수명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서 보여줬던 increment 함수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자, 지금 상황에서 include와 require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require는 여기에 있는 require는 어떤 때 쓰냐면 이 functions php 안에 있는 파일을 functions php 안에 있는 코드에서 만약에 자 아까 include 좀 볼게요. include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헤더가 없으면 headers php라고 해서 일부러 없는 파일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에러가 나게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 여기 include 해서 headers php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뭐는 작동하고 있냐면 그 뒤에 함수들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즉 이 functions php의 코드는 제대로 작동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include는 지금처럼 오류가 있더라도 이후에 코드를 실행을 해줍니다. 뒤에 있는 php를. 그런데 required는 만약에 이 위에 거를 require로 바꿔볼게요. require로 바꾸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 required로 바꾸고 보면 required는 아까 include 했을 때는 여기에서 에러 워닝을 보여주고 그 뒤에 거는 실행을 해줬는데 지금 required로 바꿨더니 얘가 해당 파일이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fatal error 해서 치명적인 오류라고 해서 얘를 전혀 실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온전히 있는데 얘를 실행을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nclude는 언제 쓰냐면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코드 그 안에 에러가 있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뒤 이후의 코드들은 실행이 되고 싶을 때 그때는 include를 쓰고요. required는 이 안에 코드가 어디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치명적인 오류니까 멈추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고 싶을 때는 require를 씁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일을 한다거나 functions php를 주로 이용하고 단순하게 공통의 파일을 출력할 때는 include를 씁니다. 자, include와 required에서 또 어떤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냐면 다시 파일 이름은 헤더라고 만들어 놓고 include를 2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include를 2번 하면 말 그대로 헤더 php를 2번 불러옵니다. 지금 보면 h1이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검사도 해보면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2군데나 똑같은 코드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include는 똑같은 파일을 여러 번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화면이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 한 번만 출력되도록 그래서 얘는 include once로 한번 바꿔볼게요. 말 그대로 include once는 한 번만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이게 이렇게 2개 되어 있어도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2개 되어 있어도 여기서 한 번만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홈이라는 타이틀이 2번 안 나오죠. 좀 전처럼.
다시 검사도 해보면 헤더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고, 소스 보기 해봐도 똑같이 이 부분이 한 번만, 얘가 이렇게 두 번 써있다 하더라도 한 번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required를 두 번 한번 해볼게요. required를 두 번 해봤습니다. include를 두 번 했을 때는 header php를 두 번 불러오고 화면에 에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required를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required를 두 번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한 번 지정을 했는데 previous declared 해서 지정이 됐었는데 왜 또 불러오냐 라고 해서 redeclared 해서 두 번이나 다시 선언됐다라고 해서 fatal error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nclude는 아까 두 번 했어요. include once를 두 번 해도 얘는 한 번만 불러오는 거였고, include를 그냥 아까 이렇게 해도 해당 파일을 두 번 불러오는 건 불러왔지만 에러는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required는 에러가 나고 이후에 걸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required도 어떻게 쓰는 게 안전하냐면 once 해서 얘도 한 번만 불러와, 얘도 once 해서 한 번만 불러와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심지어 두 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코드 한 번만 실행이 될 거니까 에러가 안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에러 없이 함수 결과들이 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include와 required는 그냥 once 없이 썼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얘들이 안에 오류가 나면 이 페이지의 기능과 관련해서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required로 가져와서 에러가 나면 반드시 고치고 수정을 할 수 있게끔 required를 하는 게 좋고, 단순하게 화면이 출력되는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include, 그것도 include once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equired도 required once 이렇게 해서 해당 폴더 안에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야 될 것들을 이렇게 모듈 단위로 header, functions 이런 단위로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웹페이지 코딩을 할 수가 있겠어요.